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연이어서 반도체 산업을 좀 압박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또 매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마이너스 1.7% 가까이 빠졌고, 야간 선물도 약 1%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고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신용 물량 터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서 갑자기 지수가 별다른 뉴스 없이 확 밀렸다가 또 살짝 또 분차트에서 올라갔다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올라갔고 S&P 500, 나스닥은 크게 빠졌는데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2.8% 가까이 빠졌잖아요. S&P 500 지수 구성을 보면 IT가 32% 정도 비중 차지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나스닥이 저렇게 빠져버리면 S&P 500도 견디기가 어렵죠. 반면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순서로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비싸면 그 비싼 대로 또 지수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IT 종목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선전하다 보니까 다우는 이런 날도 이제 플러스가 났죠. 근데 전체적으로 러셀 2000 지수도 1% 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일부 뭐 에너지나 금융이나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제가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보여드렸던 이제 표인데 그 전통적으로 7월 17일 날짜부터 증시가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이하게 휴가 시즌 앞두고 뭐 펀드에서 자금을 좀 뺀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하반기 포트폴리오 편입이 일제히 진행이 되다가 7월 17일 이후에는 그 포트폴리오 편입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자사주 매입은 또 중단되는 그런 공백기잖아요. 그래서 7월 17일 이후에 이제 증시가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그 날짜부터 빠져버렸죠. 근데 이게 이런 걸 의식해도 또 매수가 안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구간이었다. 이런 점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시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뭐 전일 트럼프가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다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방위비를 내라. 이거는 지정학 리스크, 반도체 리스크 두 개를 다 던지는 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바이든 정부도 이 중국에 자꾸 공급을 하면 만약에 미국의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상태에서 중국의 제품을 공급한다라면 무역 제한할 거다. 이런 경고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나 급락을 하고 대장주 엔비디아가 또 6.6% 빠졌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 51선 115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에서 이제 좀 지지선을 잡고 돌아서는 이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이후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코로나 때 그때 10% 넘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수가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최대치로 최고치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또 이게 이제 저점 매수 가동이 되는 구간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매도의 출발이 되는지 이제 당장 하루 이틀 정도 보면 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유난하게 많이 빠졌고 그 재료를 선거 변수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요 코멘트들을 정리해 보면 번스타인 이런 데서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을 꺾는 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제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 자체를 높이는 현상이다. 이런 어떤 경고 나왔고, 그리고 호세 토레스라는 이제 분석가는 지금 메가캡의 매도가 집중이 됐는데 그 외 종목군들이 과연 지수를 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메가캡이 살아나지 않으면 지수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분석가는 S&P 500 61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상승 종목군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건강해졌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은 그 트럼프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이 있었잖아요. 뭐 금리나 대선 전에 인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언급을 했죠. 그런데 존 윌리엄스나 크리스토퍼 월러 이런 사람들은 디스인플레이션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좋은 데이터 이어지면 자신감 커질 거고 또 금리 인하가 타당한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는
연착륙 상황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온 거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트럼프의 어떤 압박을 받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채 금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금리가 좀 올라가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 연준 인사들이 연이은 발언 그리고 국채 입찰 이날 이제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국채 입찰도 또 양호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 빠졌고 특히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거든요. 뭐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좀 한시장 개입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제 달러가 하락하고 이게 추세가 된다라면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주요 종목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지지선 51선까지 내려왔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이 IT와 반도체에서 IT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헬스케어, 에너지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쉐브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보다는 이제 일부는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근데 이런 현상 이게 향후에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장주에 지지선 도달하면서 다시 저쪽으로 자금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마저 깨지면서 큰 조정이 시작이 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엔비디아 51선 전후에서의 어떤 변화 이걸로 가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주 쪽으로는 여전히 자금이 들어가요. 예, 뭐 IT 쪽으로는 여전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상으로는 뭐 완전히 기술주 쪽이 추세가 깨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닥이 좀 문제가 되는 위치가 되죠. 지금 보시면 830 정도가 전저점에서 이제 전저점을 만들어냈던 구간인데 그 근처를 터치를 했잖아요. 어제 이제 오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1시 넘어가서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이게 저게 뭐냐면 저는 보통 저런 현상을 신용물령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이제 신용 투자자들이 이거 내일 반대매도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신용, 미수, 스탁론 이런 어떤 자금이 막판에 이제 밀려 내려가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830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오후장에 변변하게 반등하지 못하면 1시 이후에 갑자기 특정한 구간, 보통은 저게 좀 길게 나온 건데 보통 한 30분 정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갑자기 분차트가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 갑자기 중소형주 쪽, 코스닥 쪽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저렇게 지나가고 나면 마감 전에 이제 뭐 아몰락 매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땐 또 매수해야지. 이런 또 매수가 붙어서 뚝 떨어졌다가 또 일정한 또 급반등 나왔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이런 날 이제 삼성전자 대장주 역할이 필요하죠. 그 삼성전자 주봉으로 보면 이번 이제 상승 사이클에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절대적으로 지켜왔던 이제 이평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평선 5주선이죠. 이게 이제 8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4,000원 정도인데 이 근처에서는 삼성전자가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84,000원 정도를 지지선 잡아서 이번 어떤 흐름에서 이제 뒤집어 주는지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해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을 요약을 해서 보면 뭐 반도체주 쪽에 연이어 악재가 나오긴 했는데 어저께 1차적으로 우리 증시에서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2차 반영이 될 텐데 초반 이후에 좀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오후장에 어떤 반도체주들의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원전 쪽에 이제 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고된 뉴스긴 한데 그래서 뭐 이제 거래대금을 좀 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는 원전주가 뭐 거래대금을 잠식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 좋을 때 또 거래대금까지 잠식을 해버리면 코스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주의 거래 대금이 어느 쪽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 거래 대금이 쭉 가면,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거래 대금 블랙홀이 될 정도로 쏠리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비중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지금 제일 걱정되는 사항은 저건 있어요. 근데 선물 매수 이력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 와중에 선물 매도가 본격적으로 털리기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 오후장에서 버텨지고 오히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면 지수 저점은 오늘 정도에 나온 거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후장의 변화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경계가 되는 건 아무래도 코스닥의 신용 물량들이 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오후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돼서 이제 오후에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터지는지. 그래서 지수가 대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터지고 나면 그 날짜보다 더 내려가지 않으면 그 신용은 더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점이 계속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용 장세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신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꼬리를 달고 밀고 올라가면 일단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난 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신용 물량, 그다음에 꼬리를 얼마나 달게 되는지, 달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그 주봉상 2% 넘게 하락한 게 올해 4번 있었거든요. 이번 포함해서. 또 오늘 만약에 하락이 나면 주봉상 코스닥 낙폭으로는 주간 최대폭으로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켜야 될 선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선 보고 계시는 이제 저선에서 8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20에서 이제 오늘 뭐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고, 이제 오늘 오후 또는 금요일 정도에서 이걸 회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신용 변수라든가 저점 대기하고 있던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830은 일단 내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820선 그 저선에서의 저점 매수 가동이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3% 넘게 빠지고, 그리고 이제 꼬리를 어느 정도 다느냐 뭉툭하게 끝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과 내일 코스닥은 좀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졌다. 특히 820이라는 중요한 지선 부근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과 내일 또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이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은 이런 어떤 단기적인 노이즈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끌어왔던 흐름, 이게 이제 재료, 이것들이 훼손이 된 거냐 안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건 실적의 턴, 그 다음에 하반기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어떤 걸로 금리를 내릴 거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훼손은 아직은 없는데 뭐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막연하게 너무 공포감 갖지 마시고요. 또 좋은 종목들은 또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적당하게 또 활용을 또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